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박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네 번째 강의에서는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를 풀어볼 테니까 일단 먼저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 조건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차 D는 자연수라고 했네. 자,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위에서 AN이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모든 항이 정수입니다. 이러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조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N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 자, 모든 N에 대해서 AN은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AEM은 마이너스 AM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보고 나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자, M은 무조건 홀수가 될 겁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지.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이쪽에서 쌤이 AM을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A에 EM 플러스 AM이 0입니다 이렇게 될 텐데, 자, 만약에 M이 짝수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등차 중앙에 의해서 AK라는 녀석이 0이 되는 어떤 항이 존재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가족권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M이 짝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M이 홀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두 번째에서 K가 M부터 EM까지 해서요. 절대값 AK의 합이 128입니다. 나와 있거든. 자,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절대값 AK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로 따져도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나조건에서 얘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자, 보시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 0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항들은 점점점 커지는 등차 수열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AM이라고 한번 놓게 된다라고 치면 자, 여기서 A에 EM이라고 놨는데 자, A의 EM이 마이너스 AM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간격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괜찮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AN이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0에 가까운 어떤 점에 수열이 존재할 건데 뭐 L이라고 한번 놔둬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A에 L 플러스 1이 돼서 얘 또한 뭐가 되는 간격이 같은 항들이 존재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어떤 식으로 선생님 먼저 해볼 거냐면 일단 M이 홀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M이라는 녀석을 2K-1이요. 요렇게 한번 놔둬볼게. 자, 여기서 K는 당연히 정수가 자연수가 되겠지. 그치? 자연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2K-1에서 자, A의 4K-2요. 요렇게 될 텐데 자, 우리 합을 한번 보시면 지금 n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절대값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m 플러스 1개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m 대신에 2k-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자, 우리가 2k개가 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자,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등간격으로 각각 절반씩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쪽에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다. K개가 있을 거고요. 자, 이쪽에도 항의 개수가 K개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파악이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의 거리하고 이 녀석의 거리 같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1까지의 거리하고 EM-1까지의 거리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보시게 되면 이 항들 사이의 거리들의 합은 몇이 될 거냐면 6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자, 이제 합이 128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여기서 합이 128이라는 얘기는 이 절반이 몇이 된다야? 6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수직선을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한쪽만 볼 거니까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번 놔둬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항이 있을 거야? 자, A에
뒤에 쌤이 여기서 K개 항이 있다라고 했지만 뭐 그냥 L이라고 한번 놔둬볼게. L 플러스 1이라고 한번 놔둬볼까? 자, 그러면 이쯤에 A에 L 플러스 2가 있을 것이고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A에 EN번째 항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문자에 너무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았으면 하거든. 자, 그 다음에 간격을 한번 보자, 얘들아. 간격을 한번 보면 지금 원래 A에는 공차가 D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런데 공차가 D인데 원점에 가까운 두 항은 딱 정확하게 절반으로 갈라져 있을 테니까 자,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D가 나올 거고 자,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얘는 D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D씩 떨어진 요런 등차 수열을 우리가 한쪽에서만 바라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양수인 쪽만 바라보니까 이제 절대값은 없애도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아까 항의 개수 몇 개 있다 그랬냐면 K개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K개의 항들의 합이 몇이 된다라는 얘기냐면 이 녀석의 합이 바로 128의 절반인 6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해볼 텐데 자, 잘 봐. 선생님이 여기서 얘가 나는 문자가 좀 꼴 보기 싫거든. 자, 그래서 얘를 B1이라고 한번 놔둬볼 거고 자, 얘를 B2라고 한번 놔둬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한쪽에 항의 개수 몇 개 있다고? K개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 이 녀석을 BK라고 한번 놔둬볼게. 자, 그러면 B1은 2분의 D고 B2는 몇이 될 거냐면 둘이 더하니까 2분의 3D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시게 되면은 자, BK라는 녀석은 2분의 2K의 마이너스 1의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자, 2분의 더하는 항의 개수는 K개고요. 더하는 항의 첫 항은 2분의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의 마지막 항은 2분의 2K의 마이너스 1의 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녀석이 바로 몇이 된다? 64가 된다가 우리가 일단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정리해버리시면요. 2분의 D 날라갈 거고 이 약분되니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자, K제곱의 D가 바로 몇이 되겠습니다? 12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정수 이론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 봐봐. K제곱의 D인데 K하고 D가 둘 다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이것들의 곱이 128이라고 했으니까 128은 2의 7승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춘 K하고 D는 전부 다 뭐만을 소인수로 갖겠다? 2만을 소인수로 갖겠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자, K가 1이라고 하시면 자, D가 뭐가 나오는 거야? D가 2의 7승 나와서 자, 128이요. 요렇게 나올 거고요. 자, K가 2가 됐다라고 하면 D라는 녀석은 자, 2의 5승이 될 테니까 얘가 3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3이 됐다라고 하면요. 자, 얘가 6승이 되니까 D는 바로 몇이 될 거다? 자, 2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잠깐만요. K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K가 3이 아니라 4겠지. 자, 4라고 해볼게.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이 경우에 D가 바로 몇이 나올 거냐면 D가 2의 3승. 맞죠? 자, 2의 3승에서 몇이 나올 거다? 8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K가 몇이 될 때야? K가 8이 될 때를 보시면 자, D가 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따라서 128, 32, 그 다음에 8하고 2를 더해버리시면 답은 몇이 될 거다? 170이 될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출처가 2022년 4월 교육청의 21번인데 좀 꽤나 어려운 녀석이거든요. 꽤나 어려운 녀석인데 자, 우리가 수직선으로 바꿔서 거리 개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상의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또 풀러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가 조금 오래됐죠? 2009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영원 16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수열에서 되게 드문 이제 진입한정 문제거든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N하고 BN은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고요. 각각이 공차가 D1하고 D2라고 나왔고, 자, 이 녀석들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하고 TN으로 놓자. 이렇게 일단은 약속을 해놓은 상태야. 자, 그러면서 SN하고 TN의 각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SN 곱하기 TN이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4차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거냐면,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 SN은 2분의 D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PN의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제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n에 대한 2차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됩니다? 2분의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번 문제에서 한번 보겠지만 이 녀석이 그래프로도 일단은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봅시다. 자, 기억을 보시면 AN이 N이라고 했거든요. 자, AN이 N이면 BN이 뭐가 된다? 4n에 마이너스 4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쌤이 AN이 N이라는 걸로부터 SN을 그냥 바로 구해버릴 거거든요. 자, 봅시다 한번. 자, AN이 N이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공차가 1인 거니까 SN은 2분의 1의 N제곱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S1은 A1하고 똑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첫 항이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에 2분의 1의 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SN을 직접 구하실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SN 곱하기 TN이 n에 대한 4차식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1에 n하고 n 플러스 1이요.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지금 SN 곱하기 TN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버리시게 되면 n의 제곱 곱하기 n-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n하고 n 플러스 1이 지금 SN이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우리가 TN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뭐가 될 거냐면 둘이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는 1이어야 되니까, 자, 2에 n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녀석을 n에 대한 2차 정계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그러면 2n의 제곱에 마이너스 몇이 됩니다? 2n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려면 tn에서 tn-를 빼야 되잖아. 그치? 근데 등차수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바로 공차하고 첫 항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n을 가지고 공차를 파악해버리면, 자, bn의 공차 d2는 2분의 d2가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몇이에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bn이 몇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얘는 4n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해결 한번 해봤고요. 자, 니은은 더 쉬워요. 니은은 더 쉽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AN의 공차가 D1, BN의 공차가 D2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내가 SN이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분의 D1의 N제곱이요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TN이다라는 거는 2분의 D2의 N제곱에 플러스 점점점, 물론 이제 상수항이 없는 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게 SN 곱하기 TN이 바로 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곱해버리시게 되면 나머지는 뭔지 관심은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4분의 D1 곱하기 D2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지. 그치? 자, 그래서 4분의 D1 곱하기 D2가 얘가 몇이어야 됩니다? 얘가 1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D1 곱하기 D2는 몇이 된다? 4가 된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가볼게. 자, 디귿을 보시면, 자, 봐봐. A1이 뭐가 아니라고 했냐면 0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A1하고 S1은 똑같으니까 S1이 뭐가 아니겠습니다? 0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SN 곱하기 TN을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들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SN이 만약에 n-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게 되면 n-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게 되면 S1은 0이 될 테니까 말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SN이라는 녀석을요. 자, SN이라는 녀석을 인수로만 따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SN이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n제곱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만 따져볼게. 자, 그러면 둘 중 뭐든 상관없어요. 둘 중 뭐든 상관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AN을 구하신다라고 하면 공차는 2가 나올 거고 첫 항이 또 2가 나올 테니까 AN이 뭐가 될 거냐면 2NU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N이 n제곱이라고 한다라고 치면요. 자, 여기서 AN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2n-1입니다를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AN은 n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어딜 봐도 틀렸지. 그치? 자,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뭐냐면 그렇게까지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거든. 자, 어떤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자, SN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공차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 그리고 SN을 통해서 뭐까지? AN을 구하는 것까지. AN을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3번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2022년 이제 3월 교육청에 13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자, 보시게 되면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N에 대한 절대값이 S3하고 S6하고 S11에 대한 절대값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A1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쌤이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SN을 바라볼 때 우리가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도 괜찮지만 우리 이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자, n에 대한 2차식의 관점에서 봐서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쌤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요. 그래프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 자, 그래프 관점이야. 자, 그래프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 일단 첫째 항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첫 항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 SN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SN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유가 뭐겠어요, 얘들아? 만약에 A1이 음수라고 하면 1을 집어넣었을 때는 S1하고 A라고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가 그려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A1이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얘가 SN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놔둬볼게. 괜찮지?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건 SN이 아니라 그 SN에다가 뭐를 씌운 거야?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자, 그래프에서 봤었을 때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X축 위로 접어 올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조건을 만족하게끔 3하고 6하고 11을 잡은 다음에 각각을 만족시키는 A1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 건데, 자, 그러면 상황이 지금 여러 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A1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보자. 선생님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자, 여기가 3이라고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몇이라고 볼 거냐면 6이라고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S11-3. 그러니까 이쯤이 내가 11이 되는 걸, 11이 될 때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로 S3인데 얘들아 접혀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SN 있던 그 부분이지. 그치? 그럼 첫 번째는 S3하고요. S6하고 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11은 접혀 올라간 부분이니까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S11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S3하고 S6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수 간의 대칭성이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절편이 몇이 된다?
9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SN에 대한 십작성을 해버리시면 자, 공차는 아직 뭔지 몰라. 자, 2분의 D에다가 n하고 n-9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S3하고 S6이 같다라는 거는 이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3하고 마이너스 S11-3이 같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3 집어넣으시게 되면 자, S3은 2분의 D에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11 집어넣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자, 2분의 D에다가 11 곱하기 2하고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약분돼서요. 자, 마이너스 11D가 나올 거고, 자, 이쪽도 약분돼서 마이너스 9D가 나올 테니까, 자, 넘겨버리게 되면, 자, 마이너스 9에다가 지금 11이 넘어가니까 자, 이 D가 바로 몇이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D가 몇이 된다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A1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굳이 일반항 구하실 필요 없이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S1이 곧 A1이니까 n에다가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1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S1이 6이 나올 거고 이게 곧 뭐가 될 거다? A1이 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냐면, 지금 여기가 S3이고, 자, 여기가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표 올라간 부분이 같은 게 6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서 몇이야? 11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상황은 두 번째는요. 자, S3은 원래 있던 그 녀석이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6은요.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S6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S의 11에다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대칭성을 지금 쓸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대칭성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이제 구해 보려고 하는데, 자, S3을 한번 볼게. 자, S3은요. 자, 2분의 3에다가 A1 더하기 A3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11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녀석은 2분의 11에다가 A1 더하기 A의 11이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을 우리가 이용을 해버리시게 되면 3의 A2는 마이너스 S6까지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A6이 나올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에 A6이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우리가 연립을 해버리시게 되면 자, 얘네 둘을 연립을 해버리시게 되면 자, 3에 A2에다가 플러스 11에 A6이고요. 자, A6에다가 이 녀석이 몇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6을 또 바꿔서 해버리시면요. 자, S6이라는 건 우리가 2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한꺼번에 갈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 S6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은 자, 2분의 마이너스 6에다가 자, A1하고 플러스 A6이요.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얘는 마이너스 3하고요. A1하고 플러스 A6이 바로 구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서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3A2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같다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AN이 dn 플러스 p라는 일반항을 그냥 쓰시는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요.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그냥 쭉 풀어버리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남겨둘 거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공차가 몇이 나오게 될 거냐면
5분의 1이 공차가 아니라 맞다. 첫 번째 항이 5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냐면 우리가 절대값이라서 절대값에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가 지금 중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양수나 음수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서 살펴봐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보다는 그래프로 살펴본 다음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바로 그냥 얻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 이제 종합 문제로 총 3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 등차 수열에 관련돼서 첫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구조적 해석,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좀 접근한 법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세 번째 이제 종합 문제까지 마무리했는데,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 공부하시면서 조금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계산보다는 조금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를 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로 일단은 강의는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박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